듣기만 해도 센스가 쑥쑥. 듣기만 해도 연애 세포가 뿜뿜. 연락 어색하네. 각종 직업의 특성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연애 성향을 분석, 공략법까지 알아보는 팟캐스트 방송 샵스라운 연애. 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화면으로 보셔서 아실 거고, 오창석 씨가 오늘 녹음에 참여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또 코로나에 걸렸어요. 아이고야. 네. 이전에도 걸렸었죠. 창석이가. 오미크론 때 한번 걸렸는데 그때 우리 이번에 다 같이, 다시 예. 또 유행하고 있잖아요. 또 걸렸네 얘가. 아유. 제가 볼 때는 창석이가 또 코로나 전문가로 오. 한때 또 패널로 그죠. 많이 활동을 하지 모든 걸 않았습니까? 경험하고 이야기하겠네. 이제. 그렇죠. 야. 그래서 코로나 발현지라고 하는 곳들 곳곳을 찾아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예. 아, 안철수입니까? 마스크 벗고 벽 쓰다듬으면서 그리고 딱 쓰다듬고 흡입하고 뭐 이랬다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남이 버린 마스크 핥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당근에서 구입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제가 당근에서 그래서- 진짜 파는 사람 있대. 아 진짜? 그 코로나 마스크를? 그래가지고 초딩에 그거 사가지고 그거 쓰다가 온 가족이 코로나 걸린 경우가 있었어요. 제 주변에. 초딩이 학교 가기 싫다고 그랬나? 그래가지고 별걸 다 팝니다. 당근이랑 이런 데 보면은 네. 그 두 줄 뜬 그 임신 테스트기도 팔고, 어머. 코로나 걸린 사람이 썼던 마스크도 팔고, 우와. 뭐 그래요. 어쨌든 오창석 씨가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안 됐더라고. 2주를 쉬어야 되거든. 다음 주는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 격리 때문에 쉬고, 그 다음 네. 주는 또 미래랑 우리 휴가라서 네, 그렇죠. 2주를 프리랜서가 2주를 쉬면 이제 반달이 나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아픈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또 하게 됩니다. 장기 휴가를 위한. 근데 그러기에는 네. 애가 많이 벌잖아요. 네. 좀. 아니 그래서 제가 안 돼가지고 그 뭐였지 죽. 뭐 삼계죽, 보냈어요? 인산 삼계죽을 시켜 먹으라고 보내줬어요. 네.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 같이 보낼 수 있잖아요. 거기다 축하합니다라고 내가. 근데 그 내 그렇지. 의도가 아니었는데 아무것도 안 쓰면 축하합니다가 가나 보더라고. 맞아. 기본값이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건 내 의도가 아니다. 근데 얼추 뉘앙스는 맞는 것 같다. 맥락은 맞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지도 좀 더 크크 웃더라고. 예. 근데 되게 아프다고 지금 아까 보니까. 아이고야. 그러니까요. 예. 저도 보냈는데 그래요? 본죽 그 죽을 보냈습니다. 저는 나도 죽 전복죽을 보냈는데? 보냈습니다. 전복죽. 전남 이게 참 애매한 상황이에요. 네. 예를 들어 형이 결혼을 했어. 네. 내가 축의금을 보냈단 말이야. 네. 근데 난 아직도 결혼을 안 했어. 근데 형이 또 세장가를 간대. 그럼 축의금을 또 보내야 돼 말아야 돼. 세장가. 야. 코로나 두 번을 지금 세장가에 재확진이기 비유하시는 아 때문에. 예를 들면 왜냐면 나는 이제 저번에 창수에 걸렸을 때 그 비싼 포도 뭐예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샤인머스켓. 샤인머스켓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직 안 걸렸단 말이죠. 네. 받을 게 하나 있어요. 네. 근데 또 하나 보낸다. 그냥 손해 김근 아닙니까? 씨. 네. 적절한 비용이다. 어떻게 당근에서 마스크 하나 사든가. 마스크 하나 사. 그런 경우에는 세장가 가는 경우에 축의금 해본 적 있습니까? 세장가? 있죠. 아 그러면은 처음 심지어- 결혼했을 때랑 똑같은 금액으로? 심지어 저는 사회도 2번 받은 적 있어요. 같은 사람. 야, 그래서 나는 좀 불편하더라고. 결혼을 다시 한 사람이 남자였어요, 여자였어요? 남자였죠. 근데 나한테 부탁을 하길래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첫 번째 결혼도 내가 축복을 해줬는데 두 번째 결혼식도 내가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데 그래도 형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진짜 못 갔어. 아니 근데 만약에 못 갔어. 재혼에 사회를 하게 되면 초혼과 재혼을 같이 사회를 하게 되면 M장 같은 경우는 정말 입이 근질근질할 것 같아. 온갖 드립을 다 해서 그치? 웃길 수 있잖아 사실.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안 갔어요. 잘했네. 그리고 오히려 더 평이한 결혼식이 될 수 있습니다. 첫 결혼 때 고정 씨바이를 다 쏟아붓거든. 너무 쏟아부어서. 아니 그래도 반은 웃길 수 있으니까. 반은 본 사람들이겠지만. 그러네. 아, 그러네. 정확하다. 반은 처음 보는 신부 사람이니까. 측은 빵빵 터질 거네. 빵빵 터질 거지. 그러네. 근데 저는 한편으로 재혼하는 사람이 날 또 안 불렀다. 그럼 속상할 것 같기도 해. 첫 결혼이 마음에 안 들었나? 내 사회가. 약간 이런 생각도 아니 들면서. 근데 결혼식 사회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따지게 돼요. 내가 이게 결혼식 사회를 봐주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나도 기분이 좋잖아. 네. 근데 이혼을 막 하고 그러면 괜히 좀 찝찝해 내가. 그런 느낌이 그럴 수 들기도 있지. 하겠다. 한때 내가 결혼식 사회 봐준 사람들이 막 줄줄이 이혼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괜히 그랬겠다. 그래서 목돈을 받고 내가 사회를 봐줄까. 오히려. 금방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네. 리마인드 웨딩도 봅니까? 리마인드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안 갔습니까? 네. 그때 오히려 더 수요가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럴 네. 수도 있죠. 어쨌든 이 코로나 얘기에다가 재혼 얘기까지. 제 코로나 지금. 네. 코로나 재확진이라고 오창석 씨가 하죠. 지금 네. 코로나 재확진이 돼가지고. 많이 안 아프고 잘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미 많이 아프대. 애들은 안 아프다더니 또 그거 아닌가 봐. 요즘 애들도 너무 아프대. 아 그래? 또 약간 그렇겠지. 너무 극적인 것만 뉴스에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걱정이 내 뉴스만 보면 막 잠을 못 자겠어. 막 그런 비유라던데 막 칼로 목을
찌르는 것 같다고. 엄청 아프다고. 내가 아는 작가님은 걸렸을 때 온몸이 토막 나는 것 같다 그랬어. 오. 너무 정말 미친 듯이 아팠다고. 진짜. 그럼 나는 진짜 증상 없이 넘어간 게 어떻게 보면 행운이었네. 처음에 그치. 걸렸잖아요. 네, 그때는 그때가 조금 나는 이제 플레인으로 걸렸기 때문에 기본으로. 기본으로 네. 토핑이 없는. 토핑 없는 그치? 플레인으로 걸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새로 나온 버전들은 좀 센가 봐. 네, 어쨌든 계속 변이되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어쨌든 저 빨리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발요. 오창석 씨. 자 걱정하지 마시고 대체할 인력들 많이 있으니까 푹 쉬시길 바랍니다. 아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마무리는 그래도 훈훈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창석이 빈자리가 너에게 또 수혜로도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아플 때는 푹 쉬어야 돼요. 근데 그건 맞아요. 네. 섣불리 움직였다가 그렇지. 이게 부상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푹 쉬어야 돼요. 특히나 방송인들에게는 목이 네. 중요하거든요. 네. 이게 목이 돌아올 때까지 네. 요양하시기 바랍니다. 아, 누군가의 불행이 나의 또 이 행운이 되기도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오창석의 대체제. 시사에서는 또 이게 헬마한테 연락이 갑니다. 헬마한테 가겠죠. 네. 이게 저만 해도 벌써 헬마한테 연락했는데 여러 명이 아마 헬마한테 연락했을 거예요. 헬마 지금. 진짜 바쁘겠다. 네. 어떻게 보면 헬마는 오창석에게 다시 마스크를 선물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상석이 그 문 고리에 네. 그 마스크 비비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헬마가. 그런데 이제 예능 방송, 코미디 방송 쪽은 또 네. 오창석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게 몇몇 없어요. 또 김익근 정도 돼야 된다는 말이죠. 아, 저도 근데 사실 키도 창석이처럼 작지 않고 색드립도 많이 안 야 해서. 맥이냐? 아니 왜냐면 그의 캐릭터가 있으니까. 예, 괜찮아요. 굉장히 너는 확고하죠. 주둥이가 있으니까. 네. 주중에 얘기하는 순간 뭐든 쪼을 수 있는 줄에 넣는다고 늦으냐? 아 이게 내가 너무 싫다. 이렇게 주둥이 얘기했을 때 나도 모르게 조금이라도 안 나와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내가 너무 싫어. 못나 보였어. 아니 순간 본능인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게 내가 너무 싫으네. 못나 보였어. 차라리 당당하게 더 내밀었어야지. 이렇게. 아니지. 요게 또 리액션이 웃기잖아. 요게 더 웃기잖아. 네. 어쨌든 예, 오창석 자리를 누군가 또 대체하게 되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오창석 씨 자리는 사실 누가 완벽하게 대체하기 힘든 자리들이 많아요. 아 그럼요. 네. 사실은 뭐 무색무취인 일반 방송인들과는 다르게 자기 네. 캐릭터가 확실하기 때문에. 네네 알겠습니다. 매번 오프닝마다 이 악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요즘 워낙 핫하니까 이게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오래 가더라고 이 열기가. 이건 뭐예요? 자 우리 잡스 게시판에 네. 이쪽에 또 이 특화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공대생 출신 트루먼 버뱅크님 그분이 3D 프린터로 악어를 만드셨어. 아, 재능 이상한 데 쓰시네. 그러니까 이게 야. 다양한 재능이 있는데 기술의 발전이 이렇게 쓰이나? 이 재능을 조롱하는데 사용을 하신다는 게 이게 네. 한편으로 감사하면서 한편으로 또 씁쓸합니다. 예. 아 요거 본인이 쓰시려고 만드셨을 것 같긴 한데 네. 이끈이 네가 구입을 해 요거를. 아 진짜 의미가 있는 거잖아 이거는. M장 기획편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요거 제가 얼마 감정 보낼래? 들어갑니다. 얼마 감정, 보내? 얼마? 아니 감정 봐요. 이게 사실 온라인 감정은 힘든 거거든요. 이게 또 실제로 봤을 때 아 물건 보고 판단하겠다. 네, 작품의 완성도라든가 또 소재가 어떻게 쓰였는지에 따라서 제가 감정을 내려보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퀄리티가 괜찮다 그러면 제가 양산 가겠습니다. 양산으로. 아 이거는 그냥 그 뭐라 그래 피규어 아니면 인형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네.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드신 분도 이렇게 썼네. 직접 제작한 김익근 굿즈. 용도는 딱히 없네요라고. 아니 근데 자기 시간 내서 이거 만들어 주신 것 자체가 네. 너무 감사하죠 진짜. 네. 그렇죠. 이 트루먼 버뱅크님이 진짜 굉장히 박학다식한 분이거든. 맞아. 그래가지고 게시판 항상 보면. 글 올리는 거 보면 와 이런 걸 다 아시네 싶을 때가 많은데 3D 프린터가 집에 있으실 리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회사 물건을 쓰신 것 같아요. 제가 사장 입장으로서 불쾌합니다. 회사 기물을 지금 개인 용도로 쓰신 거 아닐까요? 다시 한번 또 실장이 언급이 되겠네요. 네. 이면지를 활용하는 실장. 아 환하게 웃습니다. 언급만 돼도 행복합니다. 아 저런 행위 어떻습니까? 네.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고 담요를 덮고 있는 아. 승하 PD 같은 행위. 저거는 그대로 얼굴까지 덮어줘야죠. 얼굴까지. 그래요? 하나만 했마. 아직 몰랐는데 얘기하니까 빡치네. 아니, 에어컨을 저렇게 빵빵하게 켜고. 빵빵하게 들고 막 아메리카노 뜨거운 거 먹고 막 그래요.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어요. 예. 네. 자, 어쨌든 뭐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 또 저의 지원군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게. 뭡니까? 제가 종종 얘기했던 상평통보설 초등학교 때 낫 들고 다녔다. 이거 제가 방송에서 얘기할 때마다 저 주작설 막 나오면서 MSG M장 또 막. MSG라고 난리 쳤었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항상
항상 증명해 주시는 분들이 나타납니다. 네. 이번에도 본인도 저랑 같은 동네 사셨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거 인증하면서 그때 캤던 상평통보를 아직도 갖고 계신데 지금 호주 사시는데. 근데 이게 근데 상평통보라고 그냥 부르는 거지. 상평통보는 아닌 거지. 그러니까 옛날 화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지. 조선시대니까 하지 않나? 상평통보 네. 근데 그냥 엽전일 수도 있지. 어쨌든 그때 엽전이나 동전 이런 게 옛날 동전 엽전 이런 게 엄청 나왔어. 가치가 있는 그 그게 유물 아니에요?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워낙 많아가지고 맞아. 뭐 당백전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그 보존 상태나 그 특별한 의미 동전도 똑같은 동전도 의미 연도에 따라 가치가 다르잖아. 보존 상태나 그런 네. 것처럼 얼마 안 하더라고.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진을 M장한테 보내주셨겠지 청취자분이. 근데 M장이 우리가 하도 주작이라고 하니까 단체 방마다 이 사진을 보내면서 퍼뜨렸지. 제보가 왔다 얘기를 했어요. 얘기했지. 근데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M장의 어떤 이미지. 우리 승아가 네. 사장님이 거짓말을 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구글 이미지 검색을 또 해봤다고. 불신이 팽배합니다. 서로가 서로 간의 불신이 엄청납니다. 구글 검색까지 해본 결과 진짜 사진으로 판명이 네. 되었다. 그래서 검증이 안 인정한다. 됐다. 야, 어떻게 사장을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있지? 아니 근데 이게 참 믿기가 어려운 내용이니까 네. 그런 것 같아. 네네. 그 당시에 상평통보를 캐러 다녔다. 네. 이게 진짜로 다 캐러 댕겼어요. 오. 애들 다 항상 우리 중학교 애들은 티가 나. 옆에 홈이 차고 있으면 우리 중학교 애들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무슨 동학농민운동처럼 그러지 마 진짜. 진짜로 차고 댕겼다니까 호미를. 가방에 호미가 있었어요. 다. 호미를 차고 다니는 건 또 아니지 않아요? 갖고 댕겼다는 게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의심하게 만드는 거야. 호주머니에 갖고 차고 다녔다 다닌다고? 그냥 가지고 다녔다 그러면 이 말 맛이 안 살잖아. 그러니까 차고 다녔다 그래야 웃기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 어쨌든 욕심 때문에. 소지하고 다녔다. 그래. 네. 소지하고 재밌니? 다녔다, 그래. 이렇게 하면 재밌어? 대신 신뢰감이 가잖아. 신뢰감이 신뢰감이 가잖아. 야 내가 신뢰감 주려고 지금 뭐 방송하냐? 웃기려고 하지? 그래서 이거 보내주신 분이 미군 부대 주변 찻길 맞아요. 외국인들이 금속 탐지기로 상평통보를 찾고 있었고 저와 친구들은 외국인들을 따라서 땅을 파서 오래된 동전을 주웠습니다. 땅을 파면 나왔습니다. 아, 그치. 네, 사진으로 증거 첨부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미군 분들이 네. 이렇게 금속 탕지기 갖고 다니면서 미군이? 우리나라 옛날 동전 같은 거 모으고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 유튜브로 미국 분들. 컨텐츠 만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맞아요. 그 무슨 남자더라? 그 영국 남자 아닌가? 하여튼 백인 뭐. 남자인가 뭐 미국 남자인가 무슨 남자야 하여튼. 네, 아무튼 그분 한국말 약간 잘하시는 약간 분. 뚱뚱하시고 그 인상 좋으신 분. 맞아요. 그래서 아들이랑 같이 그 동전 팔러 댕기시고 막 경매 다니고 막 이런 컨텐츠 올리시는 분 있거든.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 멋지더라고. 미국 아재. 미국 아재. 미국 아재. 맞아. 맞아. 남자가 아니라 아재였구나. 어쨌든 뭐 같은 맥락이니까. 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맛집의 특징에 대해서 예전에도 한번 컨텐츠로 그치. 이야기한 지난주인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한 가지만 저희가 판다 뭐 이런 자, 거. 몸으로 저희가 겪고 왔습니다. 갖고 왔지. 아 그래요? 거기 음식 맛은 있었어요 일단? 이근 씨도 거기 가본 적 있지 않나? 아니 저 가본 적 없어요. 그래요? 없었구나. 네. 그 저희 종종 가던 삼계탕 집이 있어요. 창석 씨는 여러 번 갔거든. 맞아요. 혼자도 갔었죠. 그래서 상석이는. 맛들려가지고 걔는 막 혼자도 갔다 오고 그런 맛집이 너무 맛있는 있는데 삼계탕집. 우리 엠장기획 식구들 다 데리고 이근 씨 그때 이리서 먼저 가고 다 같이 갔었는데 네. 역시나 맛집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더라고요. 아, 뭡니까? 거기서 체감한 게 뭐예요?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진짜 음료수가 맛집은 캔이 아니라 병입니다. 병이에요. 코카콜라 이렇게 해서 병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캔보다 병 음료를 선호합니다. 그래요? 훨씬 더 맛이 신선한 느낌이랄까? 그래요? 담겨 있는 소재에 따라서 느낌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전 탄산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거는 캔이라고 들어가지고 캔을 좀 더 좋아하긴 하는데 이상하게 병이 더 양이 많은 것 같잖아요. 그리고 페트가 맞아, 맛이 맞아. 없어. 페트는 좀 그렇지. 그리고 탄산이 약해. 오래된 것 같은 느낌. 이 가게가 노포 같은 느낌, 오래 버틴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사실 병으로 하면 병을 또 빈 병을 쌓아놨다가 가져가시거든. 그치. 근데 그게 또 번거로운 일이야. 네. 공간 차지하고. 그런데도 병을 유지하신다는 거는 그냥 옛날부터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래된 가게일 가능성이 높지. 보통은 그래서 페트병이나 캔을 써요. 왜냐면 네. 처리가 편하니까. 형 때는 못 썼어요. M장 그 식당 할 우리는 때는. 역사가 좆도 없었으니까 바로 페트병 썼죠. 네. 역사가 좀 없었으니까. 근데 엄청 오래된 가게인 척했지. 낡은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인테리어를 안 한 거였어요. 네. 어쨌든 그 병이고 음료수가 병이다. 그리고 또 하나 주류가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
친절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최신 게 없어. 그렇지. 네, 맥주가 여기는 카스밖에 없더라고요. 테라가 없습니다. 네. 그런 경우 있어요. 굳이 주종을 내가 늘리지 않아도 네. 어차피 우리는 음식으로 승부를 본다 이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런 여기 거 술집이 아니라 식사하는 데기 때문에 네. 어차피 순손님이 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류를 여러 가지 드리는 것도 일이 많이 가.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이 몰빵이다. 근데 여기는 음료수 메뉴는 많더라고. 종류는. 근데 또 맛집의 특징이 판타 파인애플 맛. 깜짝 놀랐어요. 있어가지고. 요게 있어야 되거든요. 또 있었습니다. 뭐야? 소주가 어. 두꺼비가 없어요? 있었습니다. 아, 두꺼비가 있었어요? 상당히 많았습니다. 빨간 거? 네. 그게 메인이더라고요. 역시. 여기는 확실히 높은가 보다. 어르신들이 좀 많이 가시는 맞아요. 느낌인 네,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거를 굳이 시킬 필요도 없고 시키려고 하지도 않는 거지. 어. 네. 보통 발주를 하면 다 갖다 주거든. 거래하는 데다가. 자, 그리고 이제 주방이 시끄럽습니다. 나 이거 진짜 확실히 알아요. 네. 네. 왜냐면 우리가 주방 옆에 앉았는데 그 안에서의 갈등이 다 들려요. 어. 이거를 갈았자. 내가 지금 이따 간다 그랬지. 막 이렇게. 왜냐면 이 노포는 이 일을 하신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이 모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군대로 맞아. 따지면 말년 병장만 15명이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서로 의견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네. 짱이야. 그리고 이제 그 바쁠 때가 많으니까 그때 이제 알바로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야. 근데 네. 이제 그분들을 항상 이제 가르쳐야 되니까 그렇지. 그 주임원사 같은 분들이 한 5분 계신 거거든. 맞아. 근데 병사는 한 명 있는 거지. 그러니까 5명 주임원사가 병사 한 명을 조잡는 느낌. 자, 항상 주방이 좀 시끄러워요. 네. 맞아요. 자, 이때도 그리고 그랬어. 그 뭐 이제 주문하려고 사장님 저기요 이모 불러도 한 번에 바로 오지 않습니다. 이게 뭐 적기로는 맛집의 특징인데 그냥 컴플레인 정도니까. 근데 먹으면 이런 화가 짜증이 확 사라져. 풀리고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필살기가 있습니다. 뭐예요? 디스카운트를 잘해줍니다. 네. 이때 엄청 많이 빼줬어. 전도 2개 시켰는데 하나 빼줬고 진짜? 음료수 다 빼줬어. 근데 보통 맛집은 디스카운트가 없어, 형.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잘해줬지? 저희가 우리가 인원수가 그때- 굉장히 많았어요. 그쵸. 그리고 얘가 값이 좀 비쌌어요. 아하. 이미 조금 오른 상태였어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15,000원이었다면 우리가 갔을 때는 좀 올라서 17,000원, 18,000원 정도 했던 그때였기 때문에 네. 약간 좀 미안하셨나? 그리고 어. 주인 아주머니가 장신구가 많아요. 확실합니다. 군부치들 많아요. 거의 뭐 도끼 수준으로. 그냥 보면 완전 수액이야 수액. 힙합퍼 누가 보면 그냥 힙합퍼인 줄 알아. 그리고 사실은 그릴즈라고 하죠. 어. 치아에 금 넣는 것도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되어 있죠. 금리가. 먼저 그릴즈는 통으로 끼는 거거든. 근데 그분은 하나하나 했지. 그렇죠. 그런 네. 느낌이죠. 그리고 맛집의 또 다른 특징이 뭐 있어요? 저기요 사장님 부르면 절대 오지 않는다 이거와 더불어서 띵동이 없어. 맞아요. 띵동이 벨이 있는 없어. 집보다 없는 집이 맛집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요. 네. 저번에 갔을 때 없었어요. 네네. 맞아요. 없었습니다. 어쨌든 맛집에 갔다 오고 나면 처음에는 좀 약간 사람도 많고 하니까 좀 번거롭긴 한데 음식 맛을 딱 보는 순간 녹습니다. 모든 짜증과 그 전에 수고로움이 다 녹으니까. 맞아요. 그치. 기다려서라도 그래서 먹는 거니까. 맞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주는 행복감이 참 엄청나 그런 거 보면 그 그럼요. 멀리까지 가서 줄 서서 또 먹는 거 그렇지. 보면 먹는 진짜 게 차지하는 게 얼마나 큰데.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반대로 라면 하나를 끓여도 내가 물량을 잘못 조절했어. 개맛 없는 라면을 끓여줬어. 네. 그때 느껴지는 짜증. 아우 네. 나 너무 잘 알지. 이것만 생각해도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네. 맞아 네. 맞아.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면서 이 무더운 여름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요즘 그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뭐 엄청 인기더라고. 그러게, 나 저는 이 아직 편밖에 안 보지 봐서. 않았어요. 저도 아직 안 끝나고 봤습니다. 기다리는 중인데 이 뭐 워낙 화제가 되니까 빨리 봐야 되나 좀 싶기도 한데 그 우영우 드라마에서 뭐 드라마 이름 별명 짓는 게 뭐 좀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영우라는 이제 주인공이 이제 자폐를 네. 겪고 있는 네. 자폐 스펙트럼이 스펙트럼이 있는 변호사인데 이분이 아무래도 이제 뭔가 뭐 어리둥절하는 약간 이런 행동들을 좀 많이 하니까 주변에 있는 동료 변호사들이 조금 힘든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특히 조금 라이벌 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어. 이제 우영우 변호사한테 뭐 우당탕탕 우영우도 아니고 언제까지 일 처리를 이렇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했더니 이해 질세라 이제 우영우 변호사가 너는 권모술수 권민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앞에 사자성어처럼 붙여주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약간 좀 요즘 SNS에서 유행이더라고요. 앞에 뭐 맞습니다. 호를 하나 붙여주는 거야. 불출 구강 김익근 이렇게 반짝반짝 홍장원 이렇게. 그러니까 밋밋하다 김효성 대유한과 대유한과 홍장원. 대유한과? 아 대유의 대유아. 한과. 거유 포기 홍장원. 아, 씨 하나 주고 하나씩만 해.
야 나도 하나씩만 했잖아. 하나 더 해 그러면 받을게. 국민 악어 막 이런 거. 국민악어. 아 그래요. 기분 나빠하기도 좀 힘들잖아요. 신마기꾼 작가 뭐 이런 거 어때? 야, 굳이 10은 이제 네 글자 네 글자 맞춰야 되니까. 그런 거지. 마기꾼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잠깐 있어요. 허위 매물. 아 맞네. 아, 좀 맞네. 박작가라고. 허위 매물. 질소 포장. 웃음이 뭐야? 동의할 수 없는 웃음인데 저거 동의할 수 없다는 아 그리고 웃음인데. 나도 있네. 김묘성은 항상 네. 그 앞이나 뒤나 똑같잖아. 앞뒤 똑같 김묘성. 야 D컵 소망 김여성이거든. 아, D컵 소망. 아, 근데 어. 갑자기 D컵으로 너무 야, 골격이 못 버텨요. 아, 김묘성 씨. 그럼요. 못 B컵 소망. 버팁니다. B컵. 부러집니다. B컵이었습니다. 부러져요 진짜. 풀어줘도 좋아. 알겠습니다.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워낙 인기여가지고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막 그 인기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는 글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빨리 끝나면 좀 빨리 봐야겠습니다. 이게 J리그 축구 선수도 이 세레모니를 했대요. 아, 진짜? 일본인 축구 선수가. 우투다 이렇게? 영투다 우 이거. 이거 대불했다 그랬나? 우투다 영투다 우막 이러고 그래, 똥투다 그라 똥투다 그라투다 어떡해. 뭐야? 동시다 그 듣다 라미. 옛날 사람 엠자. 안 본다 그랬잖아 내가. 안 봐도. 안 봐도. 뿌빠라빠 뿌빠빠 이거 같아. 그건 잘하지. 물뿌라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또 병뚜껑 병따개가 없으면 못 마시. 물뿌라고 뿌빠빠. 아 착착 감기네. 형은 그거야. 원령감 처음 타는 기차 놀이에 허리히 막 이런 거 잘하지. 옛날 거 네, 잘하지. 아 요즘 거 너무 따라하기 힘들어. 옛날에 60년 전에 핫했다고. 60년 전에. 옛날 사람. 네. 어쨌든 자 드라마 재밌다니까 저도 빨리 봐야겠습니다. 저는 근데 몰아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저도요. 밤새서 그냥 그 보는 맛이 있어. 다음 편이 궁금해가지고 빨리 다음 편으로 막 맞아요. 보다 보면은 막 새벽 3시 또 조금 있다 보면 5시. 맞아요. 막 이렇게 그 기계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다 또. 그걸 한 번에 싹 다 몰아보면 주말을 되게 알차게 보는 알차게 느낌이야. 보는 것 같은. 네. 그리고 저는 스킵하면서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전 1.5로. 예를 들어 이렇게 만나는 씬인데 저기서부터 걸어와서 앉아서 만나서 대화를 시작하잖아. 네. 쓸데없는 장면이다 바로 넘깁니다. 아. 그렇게 이제 빨리빨리 저도 넘겨서 약간 핵심만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한 번에 몰아보는 걸 좋아합니다. 아 그럼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다시 그럴까 봐. 뒤쪽으로 갑니다. 나는 그래? 그럴까봐 1.25나 1.5로 봅니다. 그럼 감정선이 잘 전달이 안 되잖아요. 야, 스킵하는 것보다 낫죠. 아 왜냐면 난 대사는 온전히 느끼잖아. 아니지. 그 속도로. 스킵하는 그 구간에 대사가 있었을지 없었을지 어떻게 알아요? 난 알아. 난 안다. 할 소리 할 말이 없네. 난 알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래서 몰아보는 거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마인드 헌터 넷플릭스의 마인드 헌터라는 이제 미드 저는 그거 이제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건 뭐 하는 내용이에요? 마인드 헌터는. 그거는 이제 인질 협상하는 사람. 마인드 이야기. 헌터. 네. 초반에 조금 지루한데 계속 보다 보면 빠져듭니다. 그리고 간만에 좀 몰아보는 드라마가 생겼어요. 이렇게 몰아보는 드라마가 있어야 간간히 나와줘야. 한국 드라마가 그동안 좀 있었구나. 오징어 게임 몰아서 봤고, 그치. DP 몰아서 봤고, 해방일지. 나의 해방일지 최고였어. 엄청 몰아봤지. 근데 저 궁금한 게 초반에 좀 지루하면 어떻게 견디세요 그걸? 그러니까 초반에 지루하면 근데- 포기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치. 근데 뭔가 지루한데도 기대가 되는 작품들이 있어. 나의 해방일지도 초반에 좀 지루했는데 그걸 미리 이제 누가 얘기해 준 게 있었지. 초반에 잘 버티면 빠져든다. 그치. 그래서 한번 버텨봤지. 그러니까 빠져들더라고. 근데 마인드 헌터도 초반에 좀 지루한데 재밌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좀 버텨봤더니 네. 빠지는 구간이 오더라고. 저는 이제 현실에서 내가 해보지 못한 할 수 없는 영역들을 좀 이런 걸로 많이 해소합니다. 일단 19금 기본적으로 네. 마약이 좀 나와야 돼요. 아까 말한 브레이킹 범법으로 배드라든가, 들어가는구나. 네. 그다음에 뭐 나르코스라든가, 뭐 엘차포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재밌어요. 그런 걸 봅니다. 대리만족. 내가 대리만족. 하지 못한 거. 네. 그래서 주인공들이 보면 다 옹니에 무턱이에요. 입이 들어가 있어 다. 그리고 식스팩 기본이고요. 어깨가 태평양처럼 넓죠. 그렇죠. 네. 가지지 못한 거 다 드라마. 돈도 많고요. 네. 돈은 이끈 씨도. 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수된 집에 살죠. 네, 알겠습니다. 내가 요즘 또 꽂혀 있는 게 유튜브로 블랙박스 영상 엄청 보거든. 그럼 진짜 독특한 사람들 많아. 진짜 상식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 그럼 차에서 내려가지고 막 욕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너무 뻔뻔해. 누가 봐도 100% 그 사람 잘못인데 그치. 되려 나와가지고 막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진짜
진짜 많아. 그러니까 기세로 상황을 역전시키려고 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보고 있다 보면은 막 답답해지 스트레스 받고 답답한데 또 보게 돼 근데. 그게 약간 그 뭐랄까 막장 드라마 같은 느낌. 맞아. 그게 계속 보게. 야 욕하는 맛이야. 저 미친 새끼 저거 저런 애도 또라이 있네. 막 이러면서 보는 맛이 있어요. 또 블랙박스 얘기하니까 제가 어제 새벽에 1시에 방송을 해서 2시에 끝내고 네. 집으로 가는데 집 앞에 편의점이 있어요. 근데 새벽 2시 반쯤 이제 집 앞에 가는데 그때 사람이 없는 시간대잖아. 네. 근데 편의점 앞에 어떤 머리 긴 여자분 한 분이 뭔가 봉지를 들고 내 차가 지나가는데 거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30km로 가거든. 택시 잡듯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리는 거야. 너무 무서운 거야. 왜 내 차를 세우려고 하지? 그러니까 저번에 형이 취객이 한번 차 문 열려고 했을 때 되게 무서웠다고 했잖아. 난 심지어 이동 중에 택시처럼 손만 들어오는데도 개 무서워가지고 와 막 벌벌 떨면서 왔네. 왜 내 차를 세우려고 했을까? 택시로 오인한 거 아닐까? 아니 근데 아니야 그러진 않아. 위에 뭐가 안 달려있지 내 차는. 그치. 그래서 알고 보니 말까. 당신 차 위에 뭐가 있어요? 몰라 그런 생각까지 돼. 왜냐면 새벽 시간이니까 새벽 2시 반이니까 네. 내가 본 게 사람이 맞나 영적인 존재는 아닌 것인가. 아니 형상은 다 보였어? 다 보였지. 발은 보였나요? 보였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성을 보면 실루엣을 보기 때문에. 실루엣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살짝 설렜는데 택시처럼 손을 드니까 개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냥 본인이 아는 지인 차를 헷갈렸을 수 있지.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죠. 왜냐면 자기 남편이나 남자친구도 양아치여서 BMW를 타는데 BMW 지나가니까 양아치다 내 남친이다 이렇게 세운 거지. 못 봤겠지. 시부랑탱. 심지어 새벽 시간에 네. 비트가 센 음악을 창문을 닫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네. 베이스는 거의 약하지만. 맥시멈 볼륨으로 키우고 달리고 있었어요. 지금 이 양아치 짓거리 하니 딱 내 남친. 이제는 무서움이 좀 내려가죠.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고맙습니다. 그래요. 오늘부터 잘 잘 수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컨텐츠 중에 이제 그렇게 빡치한 영상도 있는데 중간중간에 또 중화시켜 주려고 따뜻하게 하나씩 들어가 그런 거 있어. 좋아. 비가 억수로 오는데 애가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우산이 없었나 봐. 그래서 건널목 이렇게 걸어가가지고 막 뛰어가는 건데 정차에 있던 차가 애를 불러. 그러더니 차 안에서 우산을 이렇게 던져주는 거야. 너무 좋아. 그래서 애가 맞았어요. 진짜로? 아니야. 이게 딱 안 맞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던지더라고. 근데 그게 별거 아닌데 비가 억수로 오는데 손만 나오잖아. 얼굴도 안 보여. 손으로 이렇게 우산을 던지는 그 손 내무새가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폈는데 빛 살만 있어. 그럼 코미디를 가는 거지. 그럼 코미디를 가는 거지. 아이씨 버릴 거 잘 드네. 아유. 그런 마무리지. 그런 거 따뜻한 거 좋아요. 네. 그렇게 한 번씩 중화를 시켜주니까 또 그 맛에 또 계속 보게 돼요. 이게. 최근에 한 선행 같은 거 없습니까? 선행은 눈 들어간다. 아닌데 눈 들어간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네. 이게 너무 마음 아파. 난 또 동물을 좋아하니까 로드키가 있나봐. 조그만 고양인데 근데 차가 많은 길은 아니어서 다행히. 근데 내가 세게 달리고 있지는 않았거든. 그래서 좀 가서 옆에다 세우고선 차들한테 죄송하다고 사인하고 옆에 이제 그 풀가에다가 이렇게 아이고. 들어가지고 맨손으로? 맨손으로? 치였나봐. 근데 어디 막 출혈이 있진 않았어. 그런 거 아니었고? 그냥 이미 누워있더라고. 숨이- 이미 숨이.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근데 놔두면 차들이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치 또 밟을 수 있으니까. 밟을 수 있으니까. 그건 선행 맞다. 형 가던 근데- 길을 멈춰서 그거 하는 게 근데 쉬운 게 이제 아니니까. 위험한 거거든 그게 사실. 차가 뒤에 또 갑자기 올 수도 그치. 있으니까. 그거는 근데- 내가 해줄게 그 얘기는. 형 그냥 따뜻하게 가. 따뜻하게 가? 뒤에 차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내려서 옮겨줬다라는 게. 이 편집을 좀 잘해줘. 알았지? 이거까지 넣으면 너 진짜 에어컨 꺼버린다. 전기 끊는다. 입으로 하나 더 덮어줘야겠다. 승야 웃음을 위한다면 어떤 편집을 해야 될지 머릿속에 그려지지. 너의 선택을 그렇구나. 보고 너의 마음을 판단하겠어. 에어컨이랑 오늘 인사 많이 해도 에어컨이 할 수도 있으니까. 진짜 악덕사장이다. 그러게요. 에어컨 갖다가. 21세기에 에어컨을 끈다면서 협박을 하네. 저 앞에다가 에어컨 없애는 것도 아니고 철문을 잠가놓고 또 잠을 새고. 이렇게까지 바로 나온다라는 건 구상을 해봤다라는 거야. 했지. 김효성은 최근에 그런 선행 같은 거 없습니까? 선행이요? 선행을 할 뻔했는데 지나쳤던 기억이 나네요. 뭡니까? 어떤 아니 내가 상황이? 어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데 저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이렇게 건넜어요. 근데 제 앞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휙 지나가는 자전거 한 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배달 자전거였나 봐요. 저도 몰랐는데. 근데 저는 직진을 쭉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앞 우당탕탕 소리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 뒤에 음식이 다 쏟아졌나 봐. 아이고, 어떡하지? 난 도와줘야 되나 하는데 나는 방향이 전혀 다르니까 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미 뛰어가더라고. 이미 뛰어가가지고 그걸 막 같이 담아주고 있더라고. 그냥 잘하는구나 이러고 지나가죠. 그런 거 참 따뜻해요. 따뜻해.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한 일은 아닌데 내가 하던가 아니면 누군가 하는 걸 봤을 때 그쵸. 되게 마음이 아직은 살만하구나. 막 이런 그리고 생각. 또 하나 블랙박스 영상 본 거 기억나는데 스티로폼 같은 거를 이제 수거해 가시는 트럭이 뭐 봉다리 하나를 놓쳤나 봐요. 그러니까 큰 비닐봉지 안에 스티로폼이 가득 들어가 있는 이 포대가 도로에 떨어져 있는 거야. 차가 누구나 엄청 다 이제 막혔겠네. 피해서 그냥 다 네. 가고 있는데 약간 통행의 방향이 되고 있는데 누가 선뜻 내려서 치우질 못하는데 한 분이 차를 세워서 그걸 치워줬는데 여기서 끝났으면 그냥 그분만 잘했구나 할 텐데 그분이 1차로에 있는 걸 치우느라고 2차로 3차로를 건너가야 되잖아. 놓고 다시 건너와야 되잖아. 자기 차로. 2차로 3차로 있던 차들이 기다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나서서 다른 사람 눈에 띄는데 나서서 하는 그 용기가 없어서 나는 지나치는 경우가 많거든. 이게 뭐 이렇게 뭐 영웅이어서 뭐 영웅 심리에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발화되는 맞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렇게 마음인데 돼. 선뜻 못하는 걸 고민하는 그 순간에도 할까 말까. 근데 어느 날 딱 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 하고 나면 마음이 되게 좋아. 내 마음이 이렇게 좋아. 내가 자주 그러진 못하지. 그래서 기부를 하는 건가? 그치 그런 것도 있지. 형 기부. 저는 이제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 그래요? 하고 있죠. 뭐 하세요, 기부? 어린이들 돕는 거랑 어. 동물들 돕는 거, 유기동물들. 많이 하시네. 한 3개 정도? 오. 근데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하던데. 저 많이 하죠. 뭐 하세요? 저는 다 말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해요. 진짜요? 네. 아, 한 대표적인 달에- 거 한 2-3개만 얘기해 주세요. 굿네이버스, 애기 뭐 청소년 생리대, 오. 그 노인이랑 그 다음에 뭐 되게 돼서 한 달에 한 10몇만 나갈걸요? 본인은 티셔츠 2만 원짜리 사고 이렇게 기부를 10몇만 원 한다. 진짜 이거 찐이다. 너무 따뜻해. 편집해라. 싫다. 이러면은 싫다. 아니야 내가 편집해라. 뒤에 뭘 붙일게. 뭐 어떻게? 연말정산할 때 그 영수증 안 써준다고 지랄지랄 전화해가지고. 그거 본인 얘기 아니에요? 내 얘기야. 내가 진짜 근질근질했다. 아이씨 소득공제가 안 됐다고 막 이런 거. 세금 떼려고 기부하는 건데. 받을 건 받아야지. 그걸 감히 나한테 갖다 붙여? 아니 근데 말 그대로 받을 건 받아야지. 그건 맞아요. 아, 네, 맞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프닝 토크 여기서 마무리. 오프닝 토크 40분을 했네. 아이고야. 네. 방송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네요. 평소랑 뭐가 달라진 거지? 모르겠네요, 잘. 예. 모르겠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오프닝 토크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잡설로 가도록 할게요. 아침 피로 극복 끝판왕 코어업 광고입니다. 코어업 재구매 고객분들의 공통적인 후기는 아침에 피로가 줄어 개운하답니다. 코어업의 이런 효능은 블랙마카 멀티비타민 아연 아르기닌의 조합이 피로 회복과 활력 충전을 한 번에 도와주고 동시에 면역까지 책임지기 때문인데요. 더워지는 날씨와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활기찬 하루를 위해 코어업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하루 2알로 활력 넘치는 아침을 느껴보세요. 합리적이고 편리한 2+2 정기 배송 이벤트 계속 진행 중입니다. 검색창에 코어업 검색하세요. 코어업은 뭐 이렇게 뭐 특별하게 지금 여름이니까 드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사시사철 1년 맞습니다. 내내 챙겨 드셔야 되는 그런 영양제입니다. 자, 사실 영양제는 뭐 드시는 분들은 뭐 늘 드시니까 괜찮은데 먹었다 안 먹었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진짜 이게 소용없는 짓이에요. 제가 예. 그랬습니다. 음. 제가 그러다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네. 진짜 꾸준히 다시 먹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역시 음. 몸은 알죠. 배신을 네. 배신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코어업 꾸준히 먹고 있으니까 네네. 혹시라도 안 드시는 분들은 꼭 네. 꾸준히 장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몸은 배신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작가가 건강을 배신하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꾸준히 안 챙겨 먹으니까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대로 반응하는 거지 배신이 아니라. 자 여러분들 몸과 멀어지지 말고 건강과 멀어지지 말고 코어업 챙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어업이었습니다. 소선당 한우의 여름 세일이 시작됐습니다. 나날이 더워지는 날씨 기운도 없고 힘도 떨어진다면 바로 고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7월 27일부터 2주간 소선당 한우의 전 품목을 10% 추가 할인 받으실 수 있는 할인 쿠폰을 기존 신규 모든 회원분들께 발급드립니다. 소선당 한우의 사이트 방문하셔서 로그인하시면 전 품목 구매 시 10% 추가 할인 받으실 수가 있고요. 2플러스 등급의 한우와 무항생제 한돈을 시중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2주간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소선당 한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소고기. 예, 언제 또 먹어도 10% 맛있는. 추가 할인한다니. 네네네. 기회구만. 자, 여러분들 10% 추가 할인하고 있는 이런 여름 특별 한정 이벤트 꼭 참여하셔서 이 혜택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집에서는 고기를 좀 구워 먹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계세요. 삼겹살 같은 경우 구워 먹으면 야, 진짜 꼼꼼하게 진짜 일부러 펴 바른 로션처럼 꼼꼼하게 기름기가 집 구석구석에 그치. 네, 어. 그렇잖아요. 그렇게 얇게 펴바르기도 어렵게 아주 골고루 평평하게 펴져 네네네. 있지. 이게 오래 구우니까 그냥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소고기 같은 경우는 칙칙 두 번이면 끝나니까 그쵸. 오히려 집에서 구워 먹기 더 최적화된 고기가 소고기가 아닌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돼지고기만큼 또 기름이 막 이렇게 날리지도 않으니까 자, 여러분들 집에서 먹는 소고기의 기쁨 한번 누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선당 한우였습니다. 마치 구름 같은 아이스크림 크림 광고입니다. 마치 구름은 청정제주에 마유가 함유되어 있어서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주고요. 피부 장벽 기능에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향료 무첨가로 피부 자극을 더 줄여서 향료에 의한 알러지 유발 또한 차단했습니다. 마치 구름은 오일 대신 비즈왁스를 사용해서 피부에 가볍게 발리지만 흡수력을 더 높였습니다. 아기를 위해서 깔끔하고 순하게 보습하세요. 그리고 아기, 엄마, 아빠를 위한 온 가족 보습크림 네이버에 마치 구름을 검색해 주세요. 네, 마치 구름 같은 아이스크림 크림. 원래 아이스크림 크림이 이제 이름을 바꿔서 마치 구름 같은 아이스크림 크림이 됐는데요. 용량은 늘었고요. 그래서 이 품질은 더욱더 좋아졌습니다. 용량도 커지고 230ml를 대용량입니다. 이거 정말 야. 한 번 사면 몇 개월 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생각 외로 또 금방 쓰는 게 온 가족이 다 바르기 때문에 그치. 이제 대가족인 경우 요즘엔 뭐 대가족이 잘 없지만 네. 엄마 아빠 아이만 발라도 이게 온몸에 바르는 거다 보니까 금방금방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번 사실 때 2개 정도 사시는 거 추천드려요. 맞아요. 왜냐면 쓰다가 이게 없는데 다시 시키려고 그러면은 그 사이에 또 텀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에 짜증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키실 때 2개를 시키셔가지고 벌써 짜증날 마치 것 구름 같은데. 같은 아이스크림 크림을 쓰시는 게 가장 현명한 소비의 방식이 아닐까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네요. 마치 구름 같은 아이스크림 크림이었습니다. 됐죠? 잘했어요. 오케이 콜. 깔끔하게. 첫 번째 잡설입니다. 네.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을 헷갈린 여친이라는 주제입니다. 여친과 만난 지 100일 정도 됐습니다. 얼마 전에 여친이 말실수를 해서 아직까지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화장실에서 관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야 이게 자꾸 자극적인 것만 갖고 와 작가. 지금까지는 아주 네. 제 구매에 맞습니다. 조회수 잘 나오겠고. 그런데 여친이 얼마 전 네. 자기는 저번에 모텔 욕실에서 한 게 제일 좋았다고 하는데 처음엔 너무 자신 있게 말하길래 제가 기억을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복귀해봤는데 그래도 정말 기억이 없는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여친이 너무 자신 있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정말 기억이 안 나? 그때 우리 막 이렇게 저렇게 했잖아. 욕실에서 막 비누랑 샴푸랑 있고 그 욕조 있고. 그래서 제가 정말 나랑 한 거 맞아? 라고 했더니 당황하더라고요. 어떡해. 그러면서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이랑 한 걸 얘기한다는 거야? 라면서 화까지 내더라고요. 그럼- 지금 본인도 놀랐는지 화를 내곤 연락이 안 되는 적반하장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이런 걸 헷갈린다는 게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입니다. 여자친구는 이제 민망하기도 하고 이후 대책에 대해서 지금 전혀 수립이 안 지금, 돼서 예. 지금 이후 대책을 지금 강구하느라 아마 연락을 못 하고 있는 걸 겁니다. 어떡해요? 저요. 근데 이건 사실 남자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일이 되느냐 아니면 무거운 일이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냥 근데 사귄 지 100일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일 수도 있겠다. 그지 사람 따라 다른데 저는 그냥 웃으면서 그냥 이거 갖고 그냥 평생 놀릴 것 같아요. 나도 그럴 것 같은데. 와 둘이 너무 대단하다. 아니 왜 솔직히 성인이 뭐 이전에 연애가 있었다는 그럼. 걸 만약에 난 남자랑 한 번도 연애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오빠가 처음에 이랬는데 이러면 그게 좀 괘씸할 수 있지만 연애한 거 다 알고 있으면 뭐 그럴 수 있지. 나라면 정말 나 맞아? 나 아니야. 야, 너 전에 욕실에서까지 했어? 안 되겠다. 치면 안 되겠다. 야, 우리 강원도 화천 옥수수 밭에 산다. 나 같으면 이렇게 그냥 농담했을 것 같아. 아니 근데 이게 미쳤다, 진짜. 근데 이게 진짜 실화라도 정말 저는 그럼 여자친구와 뒤집어 여자친구와 모텔을 가서 옥수수밭 나왔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가고 저는 모텔 화장실로 가서 현장 검증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그때? 확실한 거야. 제가 이 자세를 취했나요? 상황 플레이로 간다. 상황 플레이로. 그렇다고요. 전 기억이 없는데 좀만 더 깊이 들어가 보죠. 그 다음 제가 뭘 했나요? 오히려 잘 걸린 거네. 잘 걸린 거죠. 저는 이 자세를 평소 좋아하지 않는데요. 확실합니까 피고 막 이러면서 미쳤다, 현장 센스. 검증으로 들어갑니다. 가능할까?
아니 근데 나는 될 것 같은데. 웃기잖아, 재밌잖아. 아니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남자들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니, 나는 얘기했잖아. 전에 여자친구가 그 남자친구랑 갑자기 저기 모텔 가게 돼가지고 다리털 정리가 안 돼서 그거 밀다가 그 비어가지고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응급실을 갔다는 얘기를 나한테 했어. 근데 연애 초기였거든. 엄청 그냥 듣고서는 그냥 웃고 넘어갔는데. 네, 그래서 화장실 갈 때마다 면도하냐? 면도해? 잠깐만 이거 살살해? 자위하냐? 부전자전입니다. DNA입니다. 면도하냐? 보고 면도해! 아버지가 전화를 했는데 달려와가지고 받았더니 숨도 좀 차고 늦게 받았더니 여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야 뭐하냐? 너 자위하냐? 나한테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한번 리바이벌 한번 해주세요. 여보세요? 너 자위하냐? 저는 이게 만약에 나와의 비교 혹은 나와의 불만을 얘기하기 위해서 과거 얘기를 끄집어낸 거면 그건 기분 화나겠지. 나쁘지. 근데 이거는 얘도 오인을 한 거고 우연히 실수로 말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그냥 가볍게 웃고 넘어가는 게 서로에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이 남자분은 이미 지금 상처를 받고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제일 좋았다고. 근데 제일 이게 좋았다고 한 게. 제일 그러게 좋았다고 하는 게 크네. 그때부터 제일 좋았다라고 했네. 이게 실수는 여자가 말한 것도 실수지만 이렇게 대응을 한 게 실수야. 근데 이미 그렇게 대응한 상황에서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까? 그걸 알려주세요. 나 지금 피꺼소 상황.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그러면 내가 오해를 했다.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네. 여자가 이제 실수를 했다, 오해를 했다. 너랑 그런 관계인 줄 알았는데 과거 일이었으니 너무 미안하다. 일부러 한 건 아니다. 대신 너한테 그거보다 더 훨씬 자극적이고 짜릿한 경험을 앞으로 많이 하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쭉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화장실을 다른 화장실로 덮어야지. 어떻게?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하림 씨 노래처럼. 아니면 화장실의 기억은 화장실로 덮어야죠. 훨씬 더 자극이 센 푸세식에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랐다가 민속촌 가면은 그러면. 그 옛날 옷 빌려줘요. 조선 그 만인복이랑 그 평민복이랑 네. 그리고 푸세식 가서 시대극으로 가는 겁니다. 시대극으로 설정을 더해서 많이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저 코엑스 옆에 파크 하얏트 호텔이나 네. 그런 데면 화장실이 통유리로 된 데가 있어요. 네. 파크 하얏트 호텔 그리고 여기 일산 호수공원의 화장실도 통유리로 된 데가 있습니다. 네. 바깥에 맞아요. 호수를 바라보면서 네. 볼일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이제 딱 거기서 덮어주는 거죠 기억을. 거기서 새롭게 만드는 거야 기억을. 그러면 마치 코엑스를 품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호수를 품은 것 같은 대자연을 내가 품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자 그렇게 한번 가보시라. 긍정적이시다. 아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잖아. 맞아.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그땐 날 몰랐고 사귄 사이가 근데 아니었으니까. 저는 반대로 만약에 이제 제 남자친구가 이렇게 했다면 이런 게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어떤 게? 그때 막 우리 이렇게 저렇게 했잖아.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약간 네. 그때 설명해서. 상황을 막 설명하는 게 개짜증날 것 같은데. 다른 년이랑 한 게 뭐 그래 할 수는 있지만 뭐 그렇게 자세히 근데 묘사를 그러면 하냐. 이 쿨한 사람들한테 물어봅시다. 이게 본인이 당한 거 말고 본인이 실수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실수를 했어? 네, 본인이 실수를 했어요. 지금 그때 우리 그때 좋았잖아 했는데 여자친구 얼굴이 사색이 됐어. 그 어떤 년이라는 걸 지금 나한테 대입하는 거야. 막 이랬어. 무서워. 그러면 어떻게 이제 수습을 할지. 콧구멍이 벌렁벌렁하고 만드는. 내가 화장실에서 혼자 한 거였구나. 헷갈렸다. 그때 너도 있었다고 내가 헷갈렸어. 아 그때 러브돌이었다 맞다. 미안해. 워낙 요즘 생생하게 사람 좀 잘 나와서 헷갈렸다. 그리고 완전 호리병 그 완전 호리병 뭐야 콜라병 같은 몸매 러브돌이라 너랑 헷갈렸다. 미안하다. 그렇게 혼자 있었네 내가. 헷갈렸네.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거짓말한 걸 알지만 그런 식으로 둥을 칠 수 있는 능력이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아 진짜. 근데 이렇게 기분 나쁜 사람은 이후에 해명을 하려고 하면 더 기분 나쁠 거야. 계속 생각나니까. 맞아. 앞으로는 뭐 그냥- 화장실에서 절대로 못 할 거예요. 시간 트라우마가 되겠지. 아예 시간이 해결해주길 기다리던가 아니면 이거는 이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돼서 약간 이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있을 것 것 같기도 같아요. 해요. 예민하신 분들은. 이 사람 이제 피꺼서신 이 남자분은 화장실 본인 갈 때마다 생각날 것 같은데. 나는 이제 그런 네. 거를 약간 장치로 만들지. 사실 장치로? 연인 간의 장치로 앞으로 화장실 언급 안 하겠다. 어. 너랑 있을 때 화장실 안 가겠다. 요강 들고 다닐게. 막 이렇게 약간 웃음 포인트로 그냥 쓱 넘어가야지 뭐. 화장실 가기 전에 네 앞에서 무조건 삼보일배 하면서 화장실까지 걸어가겠다라든가 그렇게. 이렇게 좀 넘어가야지. 일단 그렇습니다. 센스다, 지금 진짜. 내 여자친구니까 분명히 내 여자친구의 많은 것들이 좋아서 사귀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여자친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연애를 거듭하면서 지금의 내 여자친구가 된 거거든.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연애들이 내가 기분 나빠할 것만은 아니야. 근데 맞아.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게 조금
짜증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지. 그 앞선 연애들 때문에 지금 내가 사랑하는 내 여자친구를 완성시켜 준 거거든.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는. 맞아요. 그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수그러뜨리려고 노력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잡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료의 말투 때문에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희 회사는 작은 회사라서 한 명이 한 업무씩 담당을 하는데요. 제가 하는 업무가 많아져서 제 업무를 같이 할 한 명을 더 뽑게 됐어요. 그래서 각자 한 업무씩 하고 저는 새 직원이랑 하루 종일 붙어서 일을 합니다. 제가 매우 꼬이고 이상한 걸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 때문에 출근하기가 싫어져요. 사람이 참 좋고 일도 잘하는데 말투 때문에 진짜 미쳐버릴 지경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밥 먹을 때 셀프 김가루 뿌리는 상황이에요. 요때 새 직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꼬스팜을 누르고 김가루 투하 뿌링뿌링.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 나 결 안 맞아. 이런 사람. 나도 안 맞아. 나도 안 맞아. 자, 또 있어요. 아.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하는 상황에 새 직원은 이렇게 말하죠. 7월 1일에 업무 시작은 달달이와 함께. 업무 실수했을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쿠야 Z 대신 X를 잘못 눌러버렸어. 그동. 아 너무 잘하신다. 믹스 커피를 타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쭈르륵쭈르륵 휘적휘적 흐르륵. 현타. 또 뭐랄까 이외에도 일을 할 때 다듬다듬 우왕우왕 딱붙 제육제육 불맛에 제육 이런 말들 이런 말투를 씁니다. 일도 못하고 성격이 별로면 미워라도 하겠는데 미워할 수도 없고요. 친구들은 웃기다고 다 같이 일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지 맨날 보고 들으니까 짜증나서 진심 퇴사하고 싶어요. 후유후유 그랬어요. 아니면 대응을 이렇게 똑같이 한번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해보네. 정말 듣기 싫어. 귀에 딱지가 덕지덕지. 그럼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요? 완전 좋아할 것 같아. 저 사람이 나랑 나랑 너무 통하는 잘 그- 맞는구나 이러면서 안 되겠네. 이거는 더 기름 붓는 격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코드가 안 맞는 거야, 사실은. 코드 안 이게 맞아요. 꼭 맞아요. 나쁘다라고 할 수는 네. 없지만 나랑은 코드가 안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개그 포인트가 안 맞는 동료나 상사랑 같이 일하면 힘들지. 진짜 힘들거든. 힘들지. 너무 힘들지. 왜냐면 썰렁한 개그를 하고 자기는 껄껄껄 웃어. 근데 나는 기분이 완전 다운돼. 이런 거 나는 너무 견디기가 힘듭니다. 사실 방송에서 리액션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어. 왜 중요하냐면 리액션이 힘들기도 힘들고 방송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하기도 하고 리액션 하는 사람이 에너지 소모가 정말 심해요. 많죠. 말하는 사람보다 리액션 하는 사람, 듣는 거 네. 이런 게 리액션 맞아, 이 에너지 맞아. 소모가 더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중요한 역할인 거거든 그게. 근데 이거를 직장 생활 속에서 아, 근무 시간 내내 해야 엄청 된다는 힘들어. 거잖아. 피곤해 지금. 진짜 너무 힘들어. 제가 아이 성향인 이유가 이런 겁니다. 나랑 안 맞는 사람이랑 있을 때 어쨌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좀 재밌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또 거기서 맞장구 쳐주고 뭔가 이런 걸 해주기를 기대하고 난 그걸 하는 건데, 소모가 되고 집에 와서 현타 오고 이게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보시는 분들에 따라 또 꼰대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이런 걸 못 참아요. 어떤 거요? 어린 아성 내는 거. 과장님 이런 거. 깜짝이야. 축방 날려버릴 뻔했어. 에어컨 끄지 마세요. 이런 거요? 당장 히터 튼다. 싫어해. 여기다 화목난로 틀 것 같아. 대게 사주세요. 되게 이런 거요? 아니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아성을 내는 이게 아예 목소리 톤 자체가 아성이거나 이렇게 혀 짧은 소리가 존나 짜증나요. 아성을 특히 싫어해.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지금껏 진짜 짜증났다. 앞에 야, 오늘 거까지 시바이였거든. 창석이 없다고 다들 열심히 하네. 응? 어쨌든 이런 거 내가 아성 그래서 내가 모르겠어 그 여자친구도 애교 많은 스타일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 내가 좀 부담스러워해 그런 애교나 이런 말투 막 애기같이 하는 거를 내가 근데 여자 배우들도 나는 그래서 말을 성인처럼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거든. 전도연 배우나 근데 가장 전도연 배우가 아성 아닙니까? 성대야. 그 성대 이렇게 하잖아. 아성이잖아. 아니 요즘은 안 그래. 아 그래? 요즘 안 그래요? 요즘 안 그래. 요즘 안 그래.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은 안 그래. 그리고 저기 김소진 배우 제일 김소진 배우 맞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어른 같거든. 네. 쫙 깔리면서. 되게 일상 연기죠. 뭘 해도 그랬나요? 그랬습니까? 약간 이렇게 말하잖아. 어떤 역할도 약간. 약간 차분하잖아 톤이. 거기서 흐르는 섹시함이 약간 있어. 어쨌든 맞아. 그래서 형이 그 영화 인터뷰하고 그럴 때 아역 인터뷰하고 난 다음에 걔들 꼭 불러가지고 뒤에서 혼내고 그랬어요. 확실하게 잡지. 어른처럼 얘기해. 아성 내지 말라고. 내가 그 돌잔치 사회 보고 난 다음에 애들이 다 말을 똑바로 했어. 돌 지난 애들이.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다 이랬지. 네, 강내 편안하셨습니까? 어쨌든 내가 개인적으로 좀 싫어해요. 그리고 나는 카톡도
업무적인 일인데 그렇게 보내는 건 좀 내가 별로 업무적인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야. 방송에 혼자 늦었어.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얘기하는데 뭐 사정이 이렇게 돼서 늦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하다가 늦었죠 영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 죄송해요 뭐 이런 거. 죄송해요 영도 없어. 늦었죠 영 가고 있죠 영 빨리 갈게요. 그러니까 죄송한 상황을 애교로 그게 무마하려는 듯한 그러니까 느낌. 퉁치는 게 난 너무 싫은 거야. 어. 그럼 나는 빡치더라고 그치, 이게. 빡치지. 그건 일단 박수 맥락인 것 같아. 죄송합니다부터 해야지. 좀 꼰대인 거지, 그러니까. 혹여나 네. 늦게 되면 음성 메시지로 보내야 되겠다. 형 죄송해요. 속았쩡. 시바이는 괜찮아. 시바이는 괜찮아. 시바이는 괜찮아. 아유, 까탈스럽네. 시바이는 괜찮아. 이게 디테일한 차이인데 시바이는 괜찮아. 결국 내 마음이란 얘기지. 결국 좋고 싫은 그냥 사람만 있을 뿐이야. 아니 근데 사과해야 될 상황에 사과를 해야지. 그럼. 그러니까 뭉치는 게 난 너무 싫은 거야. 그치. 너무 근데 싫어. 뭉치는 게 생활화된 애들이 있거든. 너무 많지. 네, 많아요. 왜요, 이근 씨?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네. 그러나 보네. 아 3일밖에 안 됐어요. 3일이면 무슨 일이지? 따져봐. 어쨌든 이게 쉽지 않을 거야 이게. 근데 이거 하지 말아달라 말하는 것도 예의 없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내가 듣기 하긴 이게 좋고 싫고의 문제기 때문에. 왜냐면 그 사람의 자유인데. 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지. 그 사람의 스타일이니까. 그치. 양해를 구해야지 원래는. 그렇지. 양해라고 해야 되네. 나한테는 그거 안 해주면 안 될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어렵다. 근데 이게 또 너무 진지하게 말하게 되는 또 느낌이 맞아요. 들어서 난 이런 경우에 직접 대놓고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러게요. 나는 이런 것 같아. 나에게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뭐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상황이 될 때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나쁜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 날카롭지. 진짜 너무 날카롭게 나가니까 내가 기분 좋은 상황에서 완전 기분 좋은 상황. 그런데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분 좋은 상황에 요 얘기를 들으면은 기분이 잡쳐지는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은 됩니다만 일단 내가 최고의 상황일 때 이야기를 하면 그나마 좀 부드럽게 나가지 않을까? 만약에 내 그 후임이면 야 그만 좀 해라 그냥 이렇게 할 것 같아. 약간 반동 반진 느낌으로 그만 좀 해라. 하루에 3번만 해 그냥 이렇게 할 것 같은데. 3번만에 적정 수준을 정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한도를. 근데 이게 동기거나 뭐 이런 사이면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럽지. 이게 같이 일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계속 부딪히니까 이게 참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면서도 또 상대편 분은 또 이렇게 해야 일의 능률이 올라가시는 분일 수 있단 말이야. 그치. 텐션을 업 시켜야지. 또 자기 때문에 분위기가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잠깐 만나는 거지만 뭐 내가 뭘 사러 갔어요. 근데 판매하시는 분이 또 제각각이야. 좀 시크하신 분이 그렇지, 있어. 그렇지. 그럼 저는 오히려 시크하신 분 물건을 잘 사요. 오히려 딱 전달할 정보만 전달하시는 분. 저도 그래요. 저도. 딱히 불쾌하게 하지 않고 불친절하게 하지 않고 할 것만 딱 해서 그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분한테 그렇지. 오히려 맞아요. 구매를 더 많이 저도 하거든. 그래요. 근데 계속 붙어가지고 이 물건의 장점에 대해서 또 자기 브랜드에 대한 자존감이 너무 높으셔. 맞아. 안 돼, 안 돼. 그래서 저희 물건은요. 아니야. 이러면 못 가, 벌써부터 그다음에. 사기 싫거든. 네. 막 달라붙어서 이제 이거 물량 없어요 매진돼요 시간 없어요 단 한 번 조건이에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반성하게 된다. 근데 이게 반성하게 방송으로 됩니다. 보는 것도 괜찮은데 그리고 왜냐면 이거는 보는 사람의 선택적인 선택적인 문제잖아요. 내가 네. 어차피 이건 내가 안 보고 싶으면 시간을 넘기는 그쵸. 건 내가 네, 선택할 수 있는 네. 여유가 주어진 상황이잖아. 그리고 대면과 그럼. 비대면은 달라요. 다른 다르니까. 거니까. 근데 대면한 상태에서 내가 이걸 뿌리치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나는 여러 제품 보고 판단하고 그치. 싶은데 계속 막 이 힘들어. 브랜드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높아. 네. 그래서 그 자신감이 너무 부담스러워. 나 같은 인싸가 아닌 사람은 너무 부담스러워. 그 많은 정보가 한 번에 전달되는 게 오히려 나를 현혹시키려는 것 같아서 맞아. 나는 바로바로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이거든. 저도 제일 좋은 게 둘러보시고 필요하면 불러주세요 해주시는 맞아. 분이 제일 좋아. 맞다. 그러면 오히려 마음에 짐이 오히려 부채감이 생겨서 그분한테 안 사드려도 한번 들려서 더 보게 돼. 그런 맞아요, 게 맞아요.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그게 좋네. 그런 것처럼 좋은 멘트다. 둘러보시고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약간 시크하신 분이 약간 그러면 뭐야 내가 못 살 것 같아서 저러는 거야? 라는 생각에 부가가 올라가지고 오히려 더 보복 소비를 막 하기도 합니다. 저도 오늘 새벽
1시에 방송이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고 필요하시면 사세요. 주문 받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시크로. 아니 설명도 안 하겠습니다. 한마디 하고 주문 받겠습니다. 그래요. 마지막 연장기획 방송인가요? 방송 열심히 하시겠네요. 얼굴을 볼 수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비대면과 대면은 분명히 다르죠. 다르죠. 다른 달라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방송에서 본다는 얘기는 내가 필요한 제품이고 정보를 원하니까 알고 싶으니까. 알고 싶으니까 보는 사람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는데 대면 상태에서 그러면 그런 것처럼 짧은 그 물건을 구매하는 짧은 순간에도 그렇게 힘든데 한 9시간 정도 10시간 정도 회사에 있을 텐데 계속 이러봐. 쉽지 않을 거야. 피곤하지. 음. 나는 그리고 쿠세 있는 말투를 되게 싫어해요. 쪼가야 습관, 심한 거? 쪼. 예.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음절, 뭐라 그래? 굉장히 그 단어를. 방송인네. 그런 걸 싫어해. 싫어? 진짜 내가 형이니까 그거 보지. 아우. 돈장 단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아우 최악입니다. 아니 근데 이건 개그니까 개그니까 용인이 되고 네. 오히려 되게 전문적인 직업인데 그러면은 난 좀 안 보게 되는 것 같아. 예를 뭔지 알 들어 것 같아. 인터넷 강의를 하는데 네. 톤이 너무 똑같은 쪼가 반복이 된다. 쪼만 들려. 그럼 쪼만 내용이 들리는 하나도 거지. 안 들려. 네. 그럼 난 그런 게 좀 싫어. 막 첫 소절에만 계속 강의 들어간다거나 음. 끝을 갑자기 올린다거나 이러면 그것만 들려. 나는 그런 게 좀 예민한 네. 것 같아. 근데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이니까 더 특화돼서 그럴 거고. 어쨌든 이거 참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진심 어린 편지를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너무 올드한가? 아니 근데 이런 편지라니. 내가 봤을 때 전공법으로 가야 되는 아니 그럼 거는 상처받을 수도 있어. 편지를 뭐라고 써? 아니지. 장원 씨 물을 쪼로록 쪼로록 휘적휘적 휘리릭 휘리릭 호치키스 슝슈루루루룽이라고 하지 말아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지.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정리해서 이렇게 슝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아니 왜냐면 이게 최대한 내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한다는 걸 전달해야 돼 상대방한테. 근데 편지가 오히려 더 상처일 것 같진 않아. 그래요. 그럴까? 그렇게 싫었나? 편지를 쓸 정도로? 약간 나라면 그렇게 받아들일 것 아니면 같거든. 하나씩 조절하는 게 어떨까? 내가 조금 내성적이어서 그런지 그 톤을 텐션을 맞추기가 좀 어렵네. 그런 건 좋다. 진솔하다. 조금만 텐션을 조금 빼줄까? 그러니까 슝슈르슝슝슝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씩 얘기잖아. 휘리릭 톤을 낮춰서 진짜 중후하게. 중후하게. 근데 진짜 그렇게 하나씩 조금 접점을 이제 찾아가야 되는 게 한 번에 이게 맞출 수 없는 거라서 나의 말투를 고쳐보자 뚝딱뚝딱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싫다. 진절머리 난다. 진절머리 나. 너무 싫다. 진절머리 나. 예. 어쨌든 저희가 충분히 공감해드렸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말 못할 고민이신 것 같네요, 정말로. 자, 어떻게 잘 그 동료분하고 얘기 잘 하셔가지고 내가 봤을 때 이거를 완벽하게 고치는 건 좀 힘들어. 이직밖에 답이 없습니다. 근데 원래 쓰레기차 피하면 똥차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다음 분은 어떤 상상 초월의 어떤 분이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자, 네. 다음 분은 방구 껴서 손에 담아가지고 먹이는 분 만날 수도 있어요. 진짜 구슬이 막 이러면서 이렇게 구슬이는 뭐야? 구수구수 이러면서 앞에서 막 발가락 사이에 때 빼는 분 만날 수도 있거든요. 샤프심으로 손톱 밑에 때 빼시는 분 만날 수도 있어요. 아니요, 세상에 좋은 분들 많아요. 아니야 원래 꼭 누구 피해서 가면 더 이상한 센 사람 사람 만나. 만나게 돼 있어. 참고로 이게 지금 인생의 원리야 이게. 얘기한 거 다 M장 얘기입니다. 나 같은 놈 만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M장기로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쉽지가 애매하네, 않네. 이게. 쉽지가 않네. 왜냐면 저희도 늘 겪고 있는 고충이기 때문에 말 못해. 우리도 말 못하면서 말 어떻게 얘기하라고 말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난 옛날에 내 어떤 나이 많으신 우리 팀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너무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아닌데 약간 좀 팀장님 뭐 이렇게 했습니다. 막 이런 게 있었어요. 혼자 진지한 사람도 있어. 너무 막 나에게 과잉 충성. 팀장님 제가 오실 적 키보드를 새로운 걸 마련했습니다. 약간 그분은 M장기에 오시면 되겠네. 그럼 출세길이 열릴 텐데. 아니 또 그런 건 싫어요. 아 그래요? 적당히 해야지. 오. 처음에는 내가 그래서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했는데 나중에는 그만 바뀌었어? 그분이? 네 그때는 바뀌었어요. 이런 걸 싫어하시는군요. 혼자 진지하신 분들이 있어. 어떻게? 혼자 진지하신 분들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한 일을 되게 의미를 부여를 엄청 해. 어떻게? 어떻게? 의미 부여해가지고 뭐 옛날에 이제 내가 돌잔치 사회 볼 때 거기 그 알바생들이 있어요. 홀마다 담당 알바들이 있거든. 그럼 알바는 자기 일만 하면 돼. 그치? 근데 자기 월권 행위를 이제 보통 하지 보통 그러면
제가 어머니들한테 이제 저희 사회자들에 대해서 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TV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반데. 건방 떠네 그 새끼. 그리고 뭐 먼저 부모님에 대해서 판단해가지고 나한테 정보 전달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는 좀 까칠하신 것 같은데 뭐 이런 건 좀 안 좋아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고. 지 할 일 따로 있거든. 그거 하면 되거든. 나는 도와주려기보다는 약간 생색도 그치, 생색. 나는 이렇게 생색. 치밀한 사람이야. 널 위해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나 어때? 괜찮은 사람이지? 약간 이런 거. 그 뭐야 팁 받으면 자기한테 떠달라는 얘기인가? 약간 이렇게. 그 사람은 그 사람 딴에는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형이 약간 그렇게 좋지만은 않게 받아들였다라는 건 형도 어쨌든 그 전후 상황을 그치 봤으니까. 봤으니까 좋은 의도로 말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지. 아니, 자기 일을 잘 하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데 그걸 안 그러니까, 하고 이거 굳이, 다른 걸 하니까 이 좀 이상하잖아 그건. 월권행위는 좀 기분 나쁜 일이긴 해. 나 같으면 또 월권행위. 그렇겠지. 그냥 본인 일 하세요. 본인 일. 이랬어. 근데 또 나도 어차피 거기 고용되는 사람이었으니까 나도 계속 그냥 고맙다고 하는데 그 리액션 자체가 에너지가 소비되는 일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한테도 말해주지. 저쪽 테이블에 80kg 이상의 거구가 4명 앉았기 때문에 접시를 많이 빼야 될 것 같거든요. 그쪽 경로에 대기하고 계시다가 빠르게 부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네. 욕을 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위주로 대기를 하고 계시다가 또 저쪽 테이블은 숟가락을 많이 떨구더라고요. 미리 주머니에 숟가락 2-3개 정도 와, 두고 진짜 계세요. 그거 이렇게. 완전 미러링이네. 월권으로. 미러링이네 미러링. 월권 대 월권의 대결. 오. 그것도 에너지 소비다. 힘들어. 그런데 에너지 쓰고 싶지가 않아. 똑똑해 다들. 네, 알겠습니다. 자, 요거는 진짜 고민될 것 같은데 시원한 해답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데 계속 저희는 들이받치다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됐죠. 뭐 언제부터 해결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뭐 사연 네, 받았습니까? 그럼요. 우리끼리 즐기고 놀라고 물고 뜯고 놀라고 받은 거지. 네, 진짜 그 해결책 얻고 싶으면 물어보살 그쪽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2부에서 만나요. 안녕. 네요 뭐. 존니의 보스. 김이 잘하나.